예, 자, 8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개 방송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회원님들 마이크 테스트 그리고 화면 테스트 할 겸 그리고 또 출석 체크도 할 겸 해가지고 예, 자, VIP 방은 V자 그리고 1기 방은 1번, 2번, 3기 방은 3번 그리고 방에 안 계시고 카카오 TV 방은 K자 한번 누르면서 한번 우리 또 그 확인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모두 반갑습니다. 예, 뭐 주말은 어떻게 뭐 잘 보내셨습니까? 뭐 아까 보니까는 3기방 그 보내 올려주셨고 날씨가 참 좋아요. 제가 뭐 화면에도 썼지만은 봄을 느끼기에 한없이 좋은 주말이었다. 네, 네, 굉장히 정말 봄나들이 하기 굉장히 좋았었던 그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 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예, 저는 좀 지방에 좀 다녀왔어요. 예, 좀 경북 쪽에 좀 다녀왔는데 뭐 날씨가 좋더라고요. 꽃도 보니까는 글쎄요, 제가 있던 곳이 좀 추워서 그런지 꽃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벚꽃이. 그래서 좀 지역마다 좀 그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음, 뭐 굉장히 좀 좋은 날씨였다. 너무 좋은 날씨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 또 너무 많이 지금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 지금 또 확진자 수가 지금 뭐 600명대 그리고 또 700명대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또 이것이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그 뉴스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주식시장에 일정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뭐 제가 조금 있다가 뭐 뉴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그 제목, 오늘 그 이제 뭐 방송의 그 제목에 대해서는 뭐 움직이지 않는 시장, 급해지는 내 마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어, 그 가끔씩 이제 보면은요, 시장이 지수가 그냥 거의 멈춰 있을 때가 요즘 있어요. 시장이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내 PC나 아니면 내 스마트폰이 고장 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시장이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보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체감 지수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보여지는 지수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지수. 이게 이제 체감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체감 지수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코스피가 코스피가 지금 3,131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989포인트입니다. 요거는 잘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이제 거의 한 1000포인트까지 1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정확하게 한 달 전, 정확하게 한 달 전이라고 한다면은 3월 초가 되겠죠. 정확히 따지면 3월 9일이에요. 3월 9일 날 이때가 지수가 둘 다 양시장 모두 뭐 올해 들어서 최저점, 코스피는 뭐 3000선 밑에였었고 코스닥도 뭐 900선 밑에 이렇게 위치를 했었다가 한 달 뒤에 이제 지금 보니까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많이 회복을 했고 지금 그때에 비해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거의 다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체감 지수는 그다지 좋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수만 본다면
보여지는 지수만 본다면은 올라온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별로 지금 현재 안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또 체감적인 부분이 그 지수가 아니라 어떤 그 보여지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말고도 보여지는 다른 부분들,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더 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 올라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뭐 요즘에도 아마 계속 뭐 제가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상화폐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을 뭐 위시해서 여타 많은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의 상승의 흐름이 주식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빨라요. 어느 쪽이 빠르냐? 당연히 가상화폐 쪽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비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시장도 올라오지만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느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일예로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혹시 뭐 여러분들 뭐 코인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코인도 이제 그 뭐 메이저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잡코인이 있다고 했죠. 메이저 코인 하면 이제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리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좀 이상한, 그러니까 코인도 막 100개가 넘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리플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달도 아니에요. 한 3월 말 대비해가지고 지금 어제도 보니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 3배? 500원, 600원 하던 게 지금 보니까는 뭐 1,800원, 1,90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시장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는 이쪽이 너무 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느껴지는 부분, 체감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감적인 부분은 굉장히 느리다. 느리게 지금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에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네가 족쇄를 걸어서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그 계속적인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또 주식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괜히 불안하게 느끼고 불안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마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는 부분들이에요. 뭘까요? 5월 달에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주식시장이 힘들 것 같아. 답답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뭐죠? 그렇죠. 공매도죠, 공매도. 공매도.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저한테도 이전부터 뭐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질문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대표님, 이 공매도 시작하면은 시장 또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어?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무차별적으로 막 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물으셨습니다. 자, 정말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며칠이죠? 뭐 5월 며칠입니까 이게?
5월 6일부터입니까? 3일부터입니까? 뭐 그 시작하는 게 있죠. 예. 그럼 이때부터 이 주식시장이 이제 막 폭락을 하느냐? 진짜 폭락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폭락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5월 3일? 제가 아마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악재다. 이게 악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재. 근데 이 악재라고 생각, 일단은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자, 이 악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악재. 자, 이 악재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지금 처음 들어보십니까? 공매도? 나 오늘 뭐 처음 들었습니까? 이거 그 공매도 재개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지금 주식 투자 이제 막 시작을 하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공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공매도가 재개됨으로 인해서 언제 재개가 된다. 그동안 공매도가 작년에 그 한시적으로죠. 한시적으로 그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상에 이것도 뉴스죠. 뉴스인데 여러분들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중에서 자, 뉴스에 팔아라. 그쵸?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것은 뉴스에 팔아라는 여기서 뉴스는 뭡니까? 이 뉴스는 호재예요. 호재 뉴스. 호재 뉴스는 팔아라. 그럼 반대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되어서 악재가 나왔어. 악재 뉴스. 근데 이것 때문에 이미 주가 빠졌어. 그렇다면은 이 뉴스는 오히려 이거는 사야 되는 반대로 악재는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매도 재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사실 공매도를 치기가 어려워요. 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뭐 비슷한 제도로 이제 대주라고 있어요. 대주라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이 대주도 사실은 굉장히 그 제한적이고 또 원하는 만큼 그 주식을 그 빌려가지고 팔기도 어렵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공매도도 치는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도 이거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종목들, 뭐 삼성전자니 이런 종목들은 빌리기 쉽겠지만은 유통주식 적고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경우 많고요. 또 공매도는 자 손실은 마이너스 99.9%까지이지만 하지만 만약에 죄송합니다. 수익은 99.99%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마이너스 손실은 무한대가 된다고 했어요. 무한대. 내가 주가를 갖다가 만약에 1,000원에 공매도를 쳤는데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잖아요. 1,000원이 만원 되고 10만원 되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는 쪽에서도 함부로 칠 수가 없어요.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공매도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공매도를 항상 금지시킬 때 보면은 큰 이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금융 위기일 때, 그러니까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뭐 지난 2008년도 금융 위기 이럴 때 이제 공매도를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동시에 그때 당시에 뭐 전 세계 증시가 금융시장이 막 폭락을 했으니까 그때 우리만 공매도를 제한했던 것이 아니고
다 제한했어요. 다 응? 제한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다 지금 현재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재개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개를 했단 말이에요. 공매도를 재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공매도 세력을 뭐 죽인다라고 해서 그 뭐 개미들이 이제 막 주가를 갖다 폭등을 시키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시장에 뭐 일부 종목들의 뭐 그런 사태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뭐 연일 지금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들 공매도가 지금 이미 거기는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제기를 했는데도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제 이게 수급 문제잖아요. 수급 문제인데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이런 수급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 대주주 3억. 이거 글쎄요. 저는 만약에 이 대주주 3억으로 변경을 했다. 변경을 했다. 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겠지만 결국에 다시 그 원 위치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당시에 야 이거 대주주들이 이렇게 바뀌면은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냐? 대주주들이 이거 다 그냥 팔아가지고 시장 폭락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때도 그냥 일시적으로 미리 반영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 또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이 공매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는 올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시장에 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비해서 체감적인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대적인 그 주식시장과 요즘에 비교가 되는 상대적인 시장이 워낙에 가파르다라고 하는 부분들 실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분명히 지난 연초라든지 또는 작년 말에 비하면은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분산이 된 건 맞아요. 분산이 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 영원히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좀 보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느 쪽이 더 기회인가?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현재 기회이냐?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가상화폐에 비해서 못 올라갔던 주식시장이 기회인가? 당연히 저는 주식시장이 이것이 저는 오히려 만약에 미국만큼 막 올라왔다. 그러면은 우리 주식시장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기회라고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이 상대적으로 뭐 미국이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인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이건 뭐 반도체 얘기니까 반도체는 일단은 좀 제외를 하고 이거는 여기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코스피 이제 죄송합니다. 코스피가 아니지.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 한 번 찍었었잖아요. 1000포인트를 언제 찍었죠? 1000포인트를 그때 뭐 만 하루도 안 돼서 그때 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잠깐 찍었던 건데 이날이었네요. 1월 26일 날 1월 26일 날 요때 1000포인트를 찍고 이제 조금만 가면 다시 1000포인트예요. 1000포인트인데 자 제가 톡방에도 얘기를 해드렸었지만은 자 1000포인트 시대를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일시로 가는 게 아니고
1000포인트 시대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가 가야지 1000포인트 시대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1000포인트 시대를 이제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섹터, 어떤 업종, 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코스닥에서. 자, 이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 뭐 1위는 잘 아시고 계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2위가 셀트리온 제약, 3위가 시젠, 1, 2, 3위가 다 지금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 다음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자, 요거는 이제 게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HLB, 이것도 바이오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거는 배터리, 그쵸?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게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바이오, 배터리, 그 다음에 게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있고.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 반도체의 비중이 이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에서의 비중이 보면은 좀 안 보이는 종목들도 지금 보여요. 없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시젠, 시젠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시젠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요 중간 정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3위가 HLB가 3위였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바이오 대표적인 종목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었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한 1년 전, 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그래도 이 5위 안에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바이오주 중에서. 근데 지금 보니까 안 보여요. 얘는 어디 갔을까? 그 종목이 뭘까? 아마 지금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프실 종목일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딱 답 나오겠죠. 뭐죠? 알테오준 여기 있잖아요. 제넥신도 여기 있고. 근데 지금 여기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있었는데. 그쵸. 신풍도 있었었는데 없어졌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신라젠. 신풍신라. 예. 신 형제들이 참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 힘들게 했었던 종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도 시장에서 보면은, 자, 바이오, 이 바이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안 가고 바이오가 안 가고 1000포인트 시대를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바이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그동안 많이 쉬었고, 그리고 1000포인트 시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오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바이오 말고도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 좀 되게 큰 범위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IT. 뭐 IT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부터 해서 뭐 디스플레이 또는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등등등등 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친환경, 친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섹터입니다. 전기차 플러스 수소차. 이쪽이 그동안 바이오와 함께 굉장히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쉬었다. 근데 1000포인트 시대에서 마냥 같이 쉴까? 이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에 있어서 뭐 바이오라든지 IT 근데 모든 종목들을 뭐 그냥 다 이게 뭐 바이오에 들어갔다 또는 뭐 이 종목은 수소차 전기차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IT 어떤 종목도 다 그냥 IT라고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기 편한 거예요. 바이오 IT. 우리가 이제 뭐 BT 바이오테크 그다음에 이제 IT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바이오와 IT는 일단 1000포인트 시대, 1000포인트 시대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돌파가 되겠죠 곧.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 안에 무난히 무난히 1000포인트 시대를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 과정 속에서 주역은 바이오와 좀 넓은 의미에서 자, IT 중소형 IT가 되겠죠. 중소형 IT가 중심에 설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뭐 계속적으로 뭐 지금과 같은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톡방에서도 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소학주 뭐 여러 종목들이 나갔었지만은 제가 이제 그 소학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소학주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 바빠서 못 봤다 바빠서 못 봤다라고 하시는데 자 제가 정확히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그 방송이 이제 곧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겠죠. 끝나고 나서 1시간 이후에 1시간 이후에 그 들어가시면은 1시간 이후에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카카오 TV라고 있어요. 카카오 TV. 카카오 TV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글로 들어가시면은 제 채널을 갖다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여기다가 이제 카카오 TV를 딱 치세요. 카카오 TV 딱 치면은 여기 검색 나오잖아요. 카카오 TV가. 그럼 카카오 TV에다가 여기다 검색을 하세요. 뭐라고 검색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그냥 제 이름 검색해 볼게요. 박정석. 딱 검색을 하면은 고수회전 박정석의 채널이라고 딱 나오죠. 보이시죠? 그럼 요거를 딱 눌러 보세요. 이거는 지금 볼 때는 제가 지금 현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 그 화면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재생 동영상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올라가요. 바로 제가 올립니다. 끝나고 나서 거의 뭐 한 방송 끝나고 나서 한 20분 정도면 아마 충분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넉넉하게 1시간 정도 있으면은 이게 다 올라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제가 공개 방송 했던 거 지금 여기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으니까는 한번 보실 분들은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그 인강 있죠? 인터넷 강의. 그거랑 제가 볼 때는 맞먹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다 지금 뭐 공짜로 뭐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학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방송을 못 들었다. 못 들으실 수 있죠. 지금 뭐 어디 지방에서 지금 현재 올라오고 계시는데 지금 뭐 운전하고 계시는데 이거 들으실 수는 없고, 그럼 다시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예, 채널 들어오셔서 검색하셔서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거기에 이제 뭐 소학주가 뭐 있든지 없든지 거기서 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톡방에서 오늘 나 방송 못 봤는데 소학주 뭐예요? 소학주가 뭐예요? 라고 묻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 뭐 소학주 나갔었던 뭐 종목들, 뭐 제가 이제 뭐 보령제약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저는 사도 괜찮다. 정말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번 불기둥이 한번 확 나올 거예요. 불기둥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서 뭐 한 20%? 뭐 그렇게 한번 빵 뜰 수가 있을 거예요.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 뭐 하루에 그냥 한번 빵 가든지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지금 사놓은 거 수익 실현하시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지겹죠.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제가 뭐 소학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비중 좀 적은 비중으로 해서, 제가 뭐 특히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한번 가져가 볼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뭐 10년 벌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장기로 보자. 장기로 봤던 종목들 한 번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이 10년이지 사실 여러분들 정말 10년 끌고 갈 수 있는 끌고 가실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0년 말씀을 저한테 자 무슨 종목입니까? 무슨 종목입니까? 라고 물으시지만은 실제로 정말 그걸 사가지고 10년 동안 끌고 가실 수 있으실지 저는 사실 그건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네 종목이 있을 거예요. 네 종목 다 아시죠? 그거는 뭐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 톡방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만큼 뭐 이제 더 이상은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간간히 이제 뭐 위닉스라든지, 제가 위닉스는 왜 톡방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위닉스 그때 말씀드릴 때 포인트가 뭐였었죠? 위닉스 포인트? 그때 이제 뭐 뉴스 하나 올려다 드리면서 그 세탁기 건조기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름철 수혜주, 여름철 관련주 이거 슬슬 좀 준비를 하자. 슬슬 준비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뭐 지금 딱 봤을 때는 괜찮게 봐요. 뭐 그때 말씀드렸었던 이후도 뭐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도 본다면은 지금 그 중장기적으로 주봉상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조정받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 한 15%? 지금 코스닥에 비일비재해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저는 괜찮아요. 주봉상도 본다면은 괜찮고, 저는 뭐 제습기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LG 사랑해요 LG전자. 자, 이 LG전자가 스마트폰을 버렸잖아요. 스마트폰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이 로봇이다. 로봇.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뭡니까? LG전자 관련된 로봇 관련주. 그게 이제 스타잖아. 로봇스타. 로봇스타. 로봇 하면 로봇스타. 그리고 또 LG전자 하면 LG전자 얘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또 신성이 있죠. 신성. 또 여기서 또 딱 신성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신성 뭐 ENG 이게 제일 먼저 떠올 수도 있는데 아니죠. 가전하면 신성하면은 뭐죠? 신성은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 근데 저는 이제 LG전자 하면 일단 가전의 백색 가전의 어떻게 보면은 대명사예요. 대명사인데 이쪽을 갖다가 위닉스가 좀 그 시장을 조금씩 가져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위닉스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공개 방송 때 그냥 한 번씩 뭐 그냥 내뱉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잘 모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팁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또 효자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정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한번 또 사보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그 무료 1기방, 2기방, 3기방, 그 다음에 VIP 방까지 해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지난주 먼저 좀 얘기를 좀 한다면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1기방에서 저녁 8시죠. 자, 1기방에서 Q&A 타임을 가졌습니다. 1기방에서는 Q&A 타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원래 2기방에서 이 Q&A 타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날 여러분 그 2기방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제가 분명히 그 전날에도 말씀드렸었고 지금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날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방송 딱 끝나고 장 끝나고 나서 2기방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 뭐 그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했는데 뭐 다들 이제 뭐 바쁘셔가지고 못 보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1200명이 계시는 그 방에서 한 분인가 두 분만 오늘 Q&A 타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절실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막 지금 일부러 지금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주입식으로 강압식으로 내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Q&A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린이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궁금한 그런 그 부분들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내가 지금 그냥 억지로 막 떠가지고 지금 매겨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날 이기방에서는 제가 그냥 안 했습니다. 스킵한다고 했었어요. 이기방 회원님들 알고 계시죠? 그날 원래는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날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하기로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Q&A 타임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메모하셨다가, 그죠? 메모하셨다가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좀 서운하고 섭섭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도 많이 계시는 1200명이 넘는 그런 방에서 오늘 밤에 이거 하는 거조차도 좀 모르시는 분이 태반 대다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굳이 왜 해야 될까라는 그런 현타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날은 스킵을 했습니다. 스킵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제 일정을 진행할 건데, 일단은 뭐 화요일 날은 시간은 다 똑같아요. 8시에요. 저녁 8시에 하는데, 화요일 날은 자, V방 전용 교육이 있습니다. 전용 교육. 자, 이제 VIP 방에 계시는 회원님들은 이걸 꼭 참고를 하시고요. 참고를 하시고, Q&A 타임은요. Q&A 타임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기 참 쪽팔린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혹시 야, 너 그것도 몰라? 야,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 주식 투자해? 응?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그때 하시라고, Q&A 타임 때 그때 하시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장중에는 사실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매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Q&A 타임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자, 수요일 날은 일단 한 달에 제가 일단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생각 중인 게,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거예요. 저번에 했었던 건데, 기초 차트 교육, 기초 차트 교육 할 겁니다. 기초 차트 교육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 2번 정도 했었잖아요. 2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자, 요번 주 수요일 날입니다. 4월 14일 날. 자, 이 일정들도 여러분들 다 달력에다 다 적어 주세요. 적어 두시고, 이때 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꼭 또 들어와서 보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캔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그 주린이 교육을 했다라면은, 이번 주에는 차트 중에서 이제 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기초 차트 교육을 또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왕초보 주린이 분들 그 눈높이에 맞춘, 그래서 나는 너무 유치해, 이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정말 차트가 뭔지, 차트의 차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고, 이 교육은 지금과 같은 요 카카오 TV를 통해서 저녁 8시에 제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목요일 날은 자, 저번에 이기방에서 스킵했잖아요. 이기방에서 스킵을 했는데, 자, 제가 이제 이기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기방 분들한테. 이기방 다음에 이제 뭐 3기방이 되겠지만은, 자, 지금 이제 Q&A 타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제가 또 하나 만든 게 뭐냐면은, 이거는 뭐 또 다시 뭐 1기방도 하고 뭐 3기방도 하고 할 텐데,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는 2기방에서의 그 교육은 뭐냐면은 바로 킬러 타임입니다. 킬러 타임. 자, 킬러 타임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킬러 차트 있죠. 킬러 차트.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기억나세요? 가끔씩 올해 그 처음에는 장중에 제가 한 번씩 자 킬러 차트 이벤트 합니다라는 거 그런 거 우리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킬러 차트 이벤트.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뭐 10종목 봐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차트를 갖다가 이제 올려다 드렸었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자 요것을 이것을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시간으로 빼서 하나의 시간으로 빼서 한 시간 동안 제가 종목을 갖다가 차트를 통해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어떤 그 기업 그 내용 그 기업 내용이라든지 뭐 명확한 어떤 그 진단까지는 해드리진 않지만은 어떤 차트가 딱 있어요. 차트가 있으면은 자 이 차트는 지금 현재 킬러 차트 상으로 현재 뭐 매수 신호가 발생 중이다. 매수 신호가 발생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현재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이제 지금 보고 계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VIP 방에 그 회원님들에게는 이 차트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킬러 차트, 이 킬러 차트를 이제 설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나온 종목,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 이러한 종목을 이제 매일같이 장 끝나고 나서 그날 당일날 신호가 나온 종목들을 올려다 드립니다. 올려다 드리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뭐 킬러 차트 우리 뭐 VIP 방에 계시는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종목들이 정말 잘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물론 뭐 100%다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일부는 못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좀 지나고 났을 때 보면은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신호가 나왔던 최근에 이제 그 신호가 나왔던 뭐 종목들 중에서 사실 이거는 뭐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좀 굉장히 좀 깜짝 놀랄 정도 뭐 그 정도로 그 다음날 주가 그냥 빵 뜨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신호가 나온 종목은 바로 이렇게 노란색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떴을 때 이때가 이제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매수 신호가 나와요. 그리고 항상 제가 그 일봉상으로만 말씀드렸었지만은 그때는 제가 아마 주봉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도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일봉상에서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크라운 제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화요일날 이때 이제 주가가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로 진행이 되었었고 자, 이 종목도 그래요. 웹젠 같은 종목도 보니까 주가 쭉 빠지다가 지난 화요일날 이렇게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올라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으로 갔었고 뭐 그 외에도 보면은 그 이재명 관련주들이 있죠. 이재명 관련주들이 요번에 많이 잡혔어요. 이번 주에 뭐 예를 들어서 프리엠스다. 프리엠스도 이제 보시면은 그 신호 나오는 것 그 두 가지 신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빨간 화살표가 뜨고 색깔 바뀔 때. 요날 이제 신호가 떴었잖아요. 프리엠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고 이재명 관련주 프리엠스 그 다음에 또 같은 날 또 나왔던 게 토탈소프트라고 있어요. 토탈소프트. 얘도 보면은 노란색 바탕에서 빨간색 화살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뭐 동신건설 얘는 월요일날 신호 나왔었고 뭐 형지 엘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삼화전기 이 종목도 보니까는 뭐 굉장히 지금 주가가 신호가 나와준 이후 이렇게 신호가 나와준 이후 주가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킬러 차트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기방 이 킬러 타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종목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받을지는 아직은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선착순으로 받을지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차트를 갖다가 제가 일단 한번 띄워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킬러 차트로 봤더니 지금 현재는 이런 신호입니다. 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킬러 차트 상으로 요 정도의 어떤 멘트를 갖다가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종목 상담 같은데 종목 상담은 아닌 종목 상담 같은 뭐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킬러 차트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킬러 차트가 통해서 또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부분을 여러분들과 딱 1시간 동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 하는 겁니다. 킬러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 하는 건데, 자, 이 킬러 타임을 언제 한다? 목요일날 이기방에서 킬러 타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자, 이기방에서 또 이날 또 여러분들 실망시키면 안 되죠. 또 저로 하여금 또 스킵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저도 참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시간은 항상 똑같아요. 8시, 저녁 8시. 자, 이 모든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저녁 8시 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방 이 킬러 타임은 이기방에서 처음 하는 건데, 이게 또 뭐 분명히 또 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잘 되어야지만 또 뭐 1기방도 하고 또 3기방도 하고 뭐 또 이제 더 확산해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꼭 참석을 또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은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된다. 자, 요 부분들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한번 더 볼게요. 자, 우리 항상 이 시간에 주말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아마 이제 그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네, 지금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자, LG와 SK 배터리 분쟁 마침표.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왔던 뉴스라서, 자,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이다. 일단 합의만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자, 2조예요. 2조. 자, 원래는 LG는 3조를 원했죠. 그 합의금으로. 그다음에 SK는 1조 미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금액이 2조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계속 뭐 소송하고 뭐 서로 이제 이 법적 분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2조로 합의가 됐습니다. 2조가 합의가 되어가지고, 자, 현금 1조, 그 다음에 뭐 로얄티 1조로 해서 이제 뭐 총 2조로 이제 합의를 지금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뭐 한 번에 다 2조를 갖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나눠가지고 뭐 분할로 이제 뭐 나눠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G와 SK 배터리와 관련된 자, 이런 그 분쟁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계속적인 불확실성으로 남으면서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소가 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쪽 관련 종목군들이 또 주가가 움직이는데 뭐 분명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그 2차 전지 관련 그 우리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공급 체인.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LG 화학부터. 자, LG 화학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근데 여러분들 배터리에 그 들어가는 뭐 소재 또는 부품 그 4개가 있거든요. 핵심적인 4개.
그게 뭐 뭔지 아시는 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중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개가 무엇일까? 그거 잠깐만 한번 우리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잠깐만 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예, 자 보니까는 뭐 동박,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예, 이거는 이제 그 들어간 소재죠. 그 소재의 그 계열로 볼 수 있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딱 네 가지. 예,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크게 본다면은 이제 그 음극재, 양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분리막,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네 개의 중요한 그 소재 뭐 부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LG 화학에서 만드는 배터리에 음극재로는 어느 회사 거, 양극재로는 어느 회사 거, 이게 다 있겠죠.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LG 화학의 그 양극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뭐 그냥 바로바로 예, 좀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화면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좀 그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LG 화학의 그 양극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에서 양극재 NCM이라고 하는데, NCM이 뭐냐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에요. 그래서 LG 화학, LNF,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CNT 도전제라고 있는데, 이 도전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그 이 음극재가 이제 팽창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완제예요. 그래서 CNT 도전제는 그냥 LG 화학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알루미늄 박은 사마 알루미늄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음극재로 이제 가야 되겠죠. 자,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음극재 안에서도 또 분류가 돼요. 그래서 흑연은 포스코 케미칼, 실리콘은 대주 전자재료, 또 CNT 도전제는 나노신 소재. 자, 이 나노신 소재, 동박은 SK 넥실리스, 일진 머티리얼즈, 두산 솔루스. 자, 이게 바로 이제 LG 화학에 들어가는 그 음극재입니다. 음극재고요.